미국이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 즉 생명공학 분야 역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공세가 계속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재작년 초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한 미국 사회는 의료진과 의약품은 물론 심지어 코로나 검사용 면봉까지 부족한 처지였습니다. The problem is swabs. I've spent half of my day today trying to get a straight answer from the CDC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FEMA. When can we expect swabs? 이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초 취임 일성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희귀 광물에다 의료약품까지 포함한 4가지 핵심 분야에서 탄탄한 공급망 확보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차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 법령에 이어 오늘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도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부처가 강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장 이틀 뒤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회의를 열고 바이오 육성을 위한 큰 틀의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6개월 뒤에는 세부적인 육성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의료 분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노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I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directs the federal government to ensure biotechnologies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mad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번 조치를 두고 의약품 생산도 해외, 특히 중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설비에 맡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밖에서의 생산을 봉쇄하는 극단적 처방까지 내리진 않겠지만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해 해외 생산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오, 헬스라는 말로 생명공학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 안보 동맹인 한국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이 지난주부터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보조금을 주고 현대차는 주지 않는 건데요. 그만큼 현대차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조금으로 차별을 하는 건 국제무역규범은 물론이고 한미 FTA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주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제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만든 법인데 기후변화 대응, 중국 견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에 보조금 1,0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새로 시행된 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원래 5,350만 원에 팔았는데 보조금 1,000만 원이 사라져 지난주부터 6,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 모델3는 6,3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뒤집힌 겁니다. 미국 내에서의 현대차의 공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이지만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공백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대차든 테슬라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전기차에 차값에 따라 똑같이 보조금을 줍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과 한미 FTA가 보조금 차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발하며 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TO 규정 위반, 그다음에 한미 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전달했고요. WTO 제소 여부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벌써 5년째 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어서 해결도 어렵습니다. 명백한 위반 행위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묵인해 줘서는 안 됩니다. WTO 제소할 것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 절차 신속하게 제소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차별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전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 두 진영으로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우리도 점점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짓는 두 번째 반도체 공장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스입니다. 내년 초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20조 원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역대 미국 투자 중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1조 2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We greatly appreciate the efforts and initiative put forwar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bipartisan congressional leaders. 백악관도 삼성의 투자 발표를 환영한다. 우리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생산 기지를 부활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반도체는 그 최전선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기업의 반도체 공급을 막는 강력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여기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2025년까지 70%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끼어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 하이닉스 반도체 절반이 여기서 생산됩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부터 이 공장에 네덜란드 회사의 첨단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장비 반입을 막은 겁니다. 지난주 한국을 찾아온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The technology in question is highly sensitive and that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about the risks to national security in terms of where this technology ends up. SK 하이닉스만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역시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는 거는 늘상 있었던 일인데 단지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았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견제의 동맹국들도 다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곤혹스럽게 된 건 여전히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하나가 됐던 세계 경제는 이제 30년 만에 다시 미국과 중국 두 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